국회 원구성 얘기 좀 해볼까요? 응. 상임위원장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는데 1차 정리된 게 18개 상임위 중에 6개 민주당 상임위원장 구성이 됐잖아요. 배분이 됐잖아요. 이런 대분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코로나 경제 부분을 딱 적당하게 필요한 부분만 상임위원장을 선정한 것 같거든요, 의원님. 외통위 했죠, 국방위 했죠, 복지위, 기재위, 법사위 무조건 갖고. 그 법사위를 왜 비법조인이 갔을까? 저는 그게 너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왜? 이 말썽 많고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해야 되는데 판검사랑 뭐라도 엮여있는 분들이 하시면 그 개혁 방향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 괜한 오해도 살 수 있고 국민들 제가 볼 때 눈높이에 정말 맞춰준 것 같아서 잘한 결정이지 않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요? 난 의원님? 진짜 우리 당만 아니라고.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법사위원장이 윤호중이 갔다는 것은 나는 지난번 총선의 어떤 그 파워게임이 산자위였구나. 지금까지 그 지속되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느낌이 들어. 지난번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지도부에서 양정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 많은 그 법사위에 위원장 후보를 다 제끼고 이 사람이 비법조인이 됐다라는 것이 혹시란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민주당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과연 적극적으로 할까? 나는 그게 너무 의문이 가고 그 부분이 의문이 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탄희 판사와 이탄희 의원과 황운하 의원 같은 사람이 법사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김남국이랑 김영민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두 사람은 자기들이 다루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탄이나 황운하 같은 사람이 확실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거라는 생각에 나는 못했다고 보거든. 근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최강욱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를 못 간 거와 나는 이탄희 의원이 못 간 것과 황운하 의원이 못 간 게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게 아닌가라고 나는 심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국회법상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한 부분도 있겠지만 의장이 이제 상임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저도 당은 다르지만 그토록 바랬던 최강욱 우리 그 열린민주당 대표께서 법사위를 갔으면 좋겠다 했지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우리 그 열렬한 지지자들이야 당연히 그것을 원하는 게 맞지만 또 중도라고 하면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여론의 지탄도 피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왜 받아? 왜냐면 또 그 강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대신에 원내대표이신 김진애 의원님은 또 국토위 쪽의 전문가신데 법사위를 넣으셨으니까 그게 무슨 이유냐? 애들 장난이냐고. 사보임이 가능하잖아요.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해야지. 나중에 사보임은 그거는 국회의장이 컨펌해야 되는 것이고 아닌가? 지금 못하는 거 그때 가서 하려나? 의원님, 그때 근데 혹시 윤호중이 반대하는 건 아닐까? 박병석 의장님을 전혀 오늘 베스트 의원은 아니고 이제 의장님이시니까 뭐가? 그렇게 말씀을 뭐가? 드리려고 추천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과정인 거죠. 의원님과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정무적 판단은 저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다르겠지. 또 왜냐면 당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국회의장님이 이제 여도 야도 아니시잖아요. 그냥 뭐 어디에다 치우친 건 절대 없었다고 보고 지금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이제 선출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까 비법조인을 저는 완전히 환영하는 부분이 오히려 자유롭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될 거다.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 분인데 지난번 그 총선에서 했던 너무 잘했잖아, 민주당 그 총선으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했던 그 사람의 그 태도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약간 잊을 그런 수가 없고 그리고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아픔이 있네요. 그 열린민주당의 아픔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라는 의심을 나는 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거기 간 것도 우리 쪽에서는 심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잘할 것이다라고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에는 사보임을 뭐 전제로 해서 그 최강욱과 그 김진애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갔다는 게 그게 국민들 보기에는 되게 어린애 장난 같은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사보임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갔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있다면 지금 보내지 못하는 게 더 한심한 거고 지금 이제 미통당이 무서워서 못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런데 국민 여론이 무서워. 여론이 왜 무서워요? 미통당이 왜 여론 무서워? 볼래? 여론 볼래? 진짜 웃기고 있어. 근데 이번에 검찰 밀어붙였-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지금 얘기라니까. 아니에요, 의원님. 그러면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혼날걸요. 난 민주당은. 사보임이라고 이렇게 사보임을 나중에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 것을 말 되는 얘기다 하지만 야 나중에 할 거 지금 못 하나? 나중에 가서는 또 시끄럽게 하면 또 뭐 문제가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쳐. 그런데 사이다 잠깐 정치가 다 좋을 잠깐 때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쳐. 첫째 김진애와 최강욱은 어디가 있어도 역할할 사람이야. 그렇죠. 솔직히 어저께 김진애가 한방 했잖아. 어저께 추미애 장관한테 질의할 때 법사위 지금 어제 상임위 열린 교도소에 거. 있는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검찰에서 불러 올리려고 한 사람을 감찰해서 네, 네. 오라면 가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 검찰 쪽에서 오라고 증인으로 하는 데는 오라고 가지 하지 않겠다. 안 가겠다는 거를 우리 당의 황희석 최고가 그 사람의 변호인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받아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법사위이기 검찰이 때문에 자기의 증언을 팩트대로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아시는 증인인 여태까지 거죠. 또 수없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그 써놓은 그 글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김진애 의원한테 갖다 전했지 법사위니까. 그래서 어저께 뭐 김진애 의원이 대박이 났고 결국은 그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추미애 장관께서 이것을 제대로 이 감찰을 하겠다라고 네,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큰 승리를 한 거예요. 그 최강욱 우리 당대표도 국토위 가서도 얼마든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효율이에요. 효율. 자기 전문성으로 얼마큼 일할 수 있는가를 보고 국회의원을 직능을 뽑는 거고 그렇게 하는 네, 거죠. 특히 비례대표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나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장난을 쳐도 겁 안 난다라는 거 첫째를 얘기를 드리지만 두 번째는 지켜봐야 된다는 게 하나가 이제 그 우리 남영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섭섭한 게 당연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섭섭한 게 당연한 거예요. 윤호중을 믿을 수 없어요. 윤호중은 양정철과 폐허가 돼서 지난 총선에 열린민주당을 그야말로 짓밟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데 지금 국회의장께서 이 사모임을 전제로 지금 이 두 사람의 그 상임위를 바꿔놨다고 하더라도 이 상임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이 이 사모임을 온전하게 제대로 할까라는 게 사실 약간은 걱정이 제가 돼요. 우려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켜보겠다고요. 여기서 세게 얘기해야죠. 뭐. 그거 되나 안 되나. 그러면 국민들이 다들 엄청나게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이건 당을 떠나서 근데 저는 우리 의원님은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그 문제 그만하자. 때문에 이제 그 아니야,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저도- 우리가 저- 지켜보자고요. 근데 저도 윤호중 그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윤호중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양정철 뭐 민주연구원장 뭐 이런 분들이 이해찬 대표님하고 이름만 불러 그냥. 다 너무나 이제 총선을 잘 지휘해 주신 진두지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저를 마라. 이 당에서 보면 총선은 대통령이 한 거야.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그것도 진짜. 맞고 근데 그거는 저도 야, 제 그만해. 입장은 그거죠 그만해. 뭐. 야, 이거 방송 빵! 폭파시키기 전에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냥 아무튼 하지 그렇고. 말고.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진짜 중요한 거는 한명수 그 총리 아. 그 재판에 한만호 증인으로 나왔던 그 한만호 사장이요? 씨하고 똑같은 사례로 지금 이렇게 자기가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서 저 사람들이 진실을 전달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자기가 증인으로 검찰 측 증인으로 불렀으나 저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번에 정말 내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마디를 이 상황에서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우리 보좌관들한테 단 하나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그야말로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얘기를 내가 하지 않고 갈 수 없다. 근데 동생이 지금 감옥에 있다. 내 남동생이 감옥에 있는데 걔가 도박 중독자고 도박으로 인해서 계속 그 사기를 쳐서 우리가 알기는 전과 3범 이상이야. 우리는 얼마나 갔는지 걔 몰라. 본 적도 2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얘가 다니면서 누나가 국회의원 됐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내가 했어. 네네. 이 목포 사태가 터지면서 얘네 집으로 찾아간 거야. SBS가. 명함을 놓고 갔대요. SBS에. 어떤 기자가. 그걸 보고 내 동생이 전화를 해서 내가 손혜원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다. 나는 20년 됐는데 걔 본지가.
그러면서 손혜원이 집안 식구들을 어쨌고 돈의 화신이고 뭐 특이에 뭐고 목포에 자기가 알기로 최소한 18개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뉴스가 냈고 그다음에 조선동아 중앙이 냈고요. SBS가 했고 얘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 가서 니네들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거기서 증언을 하면서 검찰에서 제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나는 진짜 못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얘가 사기 전과가 있는 애라는 거 알잖아. 도박 중독자고. 이 사람들이 걔 전과 기록을 보면 알잖아요. 사기에 얼마나 심각한 사기를 했는지. 걔가 나와서 할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 증언이 죄가 된다는 걸 아는데도 걔는 거짓말을 해서 형사를 속이는 애예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 왜 경제 사범들을 감옥에서 불러다가 자기들이 걔네들한테 가짜 증언을 하게 만들고 걔네들 뒤를 봐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 방법으로 얘는 뭐 말만 하면 거짓말 다 하고 그리고 지금 얘가 기소를 이 보수 유튜버 그리고 좀 우리 쪽에서도 기소를 하고 해갖고 기소가 10몇 건이 있다고 그 고소건이 있대요. 근데 그래서 얘가 아마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검찰에서 봐주는 조건으로 얘가 나와서 증언을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나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증인 나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쪽에서는 증인을 아직 한 명도 안 불렀는데 제가 증인을 얘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대질신문을 하려고. 그때 SBS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랬는데 안 나왔어. 동생이. 알고 보니까 그 곽상도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내가 내 뉴욕에 있는 아파트에 문준영이가 살았다라는 것을 그걸 밝힌다고 간다고 돈을 3천 몇백만 원을 지지자들한테 또 뜯어가지고는 그걸로 필리핀으로 또 바카라를 하러 간 거야. 사람들 몰래. 근데 거기서 여기 자기가 기소 중지가 돼가지고 이 공항에 들어오면은 구속이 되게 된 거야. 그런데도 아마도 검찰이 봐줄 거라는 자기가 기대를 했는지 들어오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비행기가 모두게 스톱이 돼버렸어요. 못 들어왔어.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사라졌어. 행방불명이 됐어. 요번에 그 검찰 사건을 보고 그리고 그 한명숙 사건에 대한 게 다시 거론이 되면서 그때 한만호 씨 그리고 이번에 그 감옥에 있는 이 증인으로 나오려고 했던 사람을 보니까 이 그림이 다 보이려. 이제는 그림이 뭔가 내 동생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문제가 이제 걔를 불러다가 피부로 느끼신 경험담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서야 알은 거야. 이 한명숙 사건을 보면서 얘를 불러다가 검찰이 이거를 그 증인석에 세워서 나를 개망신 주는 거지. 나중에 가서 걔가 거짓 증언을 했던 아니더는 그건 나중 또 일이고 한명숙 전 총리가 저런 짓을 했다고 모두가 다 의문을 가졌지만 저렇게 감옥에 넣었다고 그러면 내가 아무 증거도 없어. 그렇죠. 아무 증거도 없고 내가 무슨 참여를 했느니 뭐니 어땠느니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내 동생이 들어와서 내가 들어와서 얘가 그 판사 새로 바뀐 판사 앞에서 손혜원이 이런 인간이고 검찰이 물는 데 따라서 이렇게 해갖고 내가 뭘 어쨌다라고 해봐. 그러면 그 판사가 생각하기에 증언으로 채택이 되는 거지. 그럼 증거가 돼버리는 순간인 그러면 거지. 걔가 위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고소를 하고 어떻게 해도 그거는 끝난 상황이야. 나는 내가 피부로 이걸 느끼다 보니까 진짜 참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공지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꼭 좀 청원에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자,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및 한명숙 전 장관 수사 의혹 그리고 검찰총장의 감찰 차단 행위를 즉각 감찰 착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직권남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를 인권감독관에게 넘겼어요. 거기는 조사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내용을 보면 떨어졌네. 그게 앞에 게 떨어졌잖아. 저건 안 떨어졌는데. 본인 주변에 본인이 함께했던 어린이집 클리어.
식구들 감싸기밖에 되지 않는 알았어. 것 같은 내용들이 알았어. 있는 얘 거죠. 떨어져서 끝내야 될 것 야, 같아. 어떻게 아무튼 의원님이 이제 지난번에도 그 동생 관련 얘기를 하셨고 또 오늘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검찰 개혁과 맞닿아 있어서 억울한 점이 있으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바뀔 이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감옥에 있는 범법자들에게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참 놀라운 얘기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법사위원장 상임위 얘기 박병석